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존버 영단어 어근 특강, 오늘은 31-2강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31강의 띠은 컨셉션이 임신이라고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컨셉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 또는 생각으로 알고 있는 표현들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바로 임신의 의미로도 활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근에 캡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컵이 나오거나 sip, sieve, sit, sap, 셉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바로 take의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take의 여러분들이 영어식 사고방식을 아셔야지만이 이런 어근들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단 한 방에 암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take의 영어식 사고방식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잡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잡고 이동을 하면 뭐가 돼요? 가지고 가다 또는 데리고 가다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로 공간적인 이동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잡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머릿속으로 잡았다 그러면 생각하다, 이해하다가 되는 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17번째 단어입니다. 이 receive라는 단어죠. 이 리라는 접두어는 바로 away, 분리, 제거, 박탈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receive의 어는 뭐다? 바로 이 take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receive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take away가 되는 겁니다. 빼앗다라는 개념이에요. 빼앗다. 이거는 두 가지 암기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take away, 빼앗기 위해서 상대방을 뭐예요? 속이다가 되죠.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정신을 빼앗아요. 그럼 그 사람을 속이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암기법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deceive라는 단어의 의미는 속이다 또는 기만하다, 사기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육어의 종류에는 defraud라는 단어가 있고요. cheat 또는 trick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명사꼴은 deception 또는 deceit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형용사꼴은 deceptive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18번째 단어입니다. decipher이라는 단어요. decipher. 이 this라는 단어는 away를 의미하는 말이죠. 이게 멀리 떠난다라는 얘기예요. 멀리 떠난다라는 얘기고요. sip이라는 어근은 바로 take, 잡다. 여러분들 take lesson 그러면 뭐가 돼요? 뭔가를 배우는 개념이죠. 레슨을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decipher의 기본적인 의미는 take lesson, 배우는 개념이에요. 이 단어가 제자, 신봉자, 사도의 의미로 쓰이게 된 유래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away를 의미하는 말이죠. 집을 떠나서 마스터, 장인이 있는 길드에 들어가서, 이 길드라는 것은 또 오늘날의 공업대학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기술을 배우는 곳이죠. 이 길드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는 take lesson하는 도제제도를 영어로 apprenticeship이라는 말을 씁니다. apprenticeship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도제제도에서 유래를 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집을 떠나서 어디에 가서 뭔가를 배우는 사람을 disciple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기술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 내부를 보면 이 집을 떠나서 이 길드에 오는 겁니다. 와서 뭐요? 기술을 배운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어디에 가서 기술을 배우는 사람의 개념에서 이 표현이 바로 제자의 의미로 활용되게 됐던 것입니다. 제자, 신봉자, 사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된 discipline이라는 단어, discipline,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죠. 이 단어의 6가지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disciple이 뭐라고요? disciple,
제자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discipline의 기본 의미는 제자를 교육시키다, 제자를 훈련시킨다라는 개념이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가 훈련, 수업, 학습, 수련, 단련, 동사로 쓰이면 훈육하다, 단련하다가 되는 거예요. 순수한 동의어로는 이 train이라는 단어가 있죠. train. 예를 들어 self-discipline 그러면 자기 훈련, 자기 수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예요. 이 의미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훈련시킬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규율이죠. 그래서 discipline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규율의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동의어에는 rule 또는 regulation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예요. 상당히 어려운 의미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훈련을 시키면, 기본적인 의미가 훈련이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면 뭐가 생겨요? 자제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제력. 그래서 이 표현이 자제력 또는 절제력의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동의어로는 self-control이라는 표현과 self-restrain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의미예요. 네 번째 의미. discipline의 기본 의미에는 규율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규율을 어기면 뭐요? 당연히 징벌을 하겠죠. 처벌을 한다는 얘기예요. 징벌의 의미가 있어요. 징계, 징계하다, 징벌, 징벌하다. 동의어로는 punishment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들 극기 훈련은 매우 힘들죠. 극기 훈련은 매우 힘들죠. 매우 힘든 것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련, trial, ordeal 또는 역경, adversary라는 동의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자주 쓰이는 표현, 이 표현도 훈련이나 교육의 한 분야를 의미합니다. 그걸 우리는 학과, department이라는 표현이 있죠. 교과 또는 학문 분야의 의미로 쓰이는 너무너무 중요한 discipline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principle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프린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원 자체가 바로 prime, 이 first의 의미로 써요. first. 이 first의 의미가 뭐예요? 가장 먼저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prince라는 표현이 왜 왕자가 되느냐면 왕을 제외하고 가장 앞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왕자라고 하는 겁니다. CB라는 단어는 바로 take lesson, 배우는 개념이에요. 배우는 개념. 이 엘리나 EL은 그냥 명사 전미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take lesson이에요. 배우는 개념이죠. 가장 먼저 first,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을 우리는 원리 또는 원칙 또는 주의, 신조 또는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21번째 단어입니다. principle의 두 가지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프린이라는 단어는 바로 first라고 그랬죠. 이 first라는 단어는 기본 의미가 첫 번째 의미예요. 가장 먼저라는 얘기죠. 가장 먼저인 것을 우리는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C는 뭐다? take, 뭔가를 차지하는 개념이에요. 차지하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principle의 기본 의미는 가장 먼저 또는 가장 중요한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교장이라고 그러죠. 또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 알아두셔야 됩니다. 명사로 사용이 되면 교장,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22번째 단어죠. recipe라는 단어입니다. 이 recipe라는 단어의 세 가지 의미를 여기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re라는 접두는 여기서는 강조의 의미로 쓰이고요. 이 cb라는 표현은 바로 take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근데 이 표현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중세 때는 약국이 없었잖아요. 중세 때는 환자들에게 어떤 특정 질병에 병을 고치는 것을 약초로 활용을 했어요. 약초를. 그래서 특정 질병에 이 약초를 먹어라. Take in this herb. 이 herb가 뭐야? 약초를 의미하는 말이죠. 약초를 먹어라라고
처방을 했던 거에서 유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가장 1차적인 의미 바로 처방전, 프리스크립션하고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약초를 환자들에게 먹일 때는 뭐예요? 그것을 적당히 유리를 해야 되겠죠? 약초를 유리하는 방법, 유리법, 조리법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이에요. cooking directions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그냥 비유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방법이라는 개념은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수단과 방법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recipe라는 단어입니다. 동의어로는 means, way라는 표현이 있죠. 세 가지 의미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다? 처방전. 두 번째는 유리법, 조리법. 세 번째는 뭐다?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23번째 단어입니다. monosophry라는 단어죠. monosophry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문이라는 단어는 MUNI라는 단어는 바로 duty, obligation, task, 의무, 일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걸 어떻게 연상을 해서 암기하시면 되느냐면 MUN을 그냥 문이라고 그래요. 문으로 연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문을 지키는 일, 문을 지키는 의무라고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이 있죠? 얘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문을 지키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B라는 표현은 바로 take. 뭔가를 잡다, 떠맡는 개념이죠. take responsibility 그러면 뭐가 돼요? 책임을 떠맡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take duty가 되는 겁니다. 의무나 책임을 떠맡는 개념이에요. 근데 의무나 책임을 누가 떠맡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지역사회, 커뮤니티라고 하죠.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의무, 책임을 떠맡는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치체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겁니다. 24번째 단어입니다. perceive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per이라는 단어는 바로 강조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siev는 뭐다? take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잡는 개념인데 머릿속으로 잡으면 뭐다? 생각하다, 이해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erceive의 기본 의미는 생각하다, 이해하다, 뭔가를 인지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뭐뭐로 생각하다 또는 감지하다 또는 인지하다, 뭔가를 깨닫다가 되는 겁니다. 명사의 형태는 perception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형용사구는 perceptible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25번째 단어죠. particip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얘들이 part라는 단어는 부분을 의미하는 말이죠. 근데 어떤 집단의 일부분을 우리는 또 뭐라고 그래요? 구성원 또는 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siev는 뭐냐면 taker, 뭔가를 차지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전체 중에 일부분의 구성원의 지위를 차지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특정 행사의 구성원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뭐요? 참가자가 되겠죠. 그래서 take part in이라는 표현이 이 단어의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명사 형태는 뭐다? participati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6번째 단어죠. anticipation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anti라는 접두어는 바로 before를 의미하는 말이죠. 이게 before의 의미가 뭐야? 미리, in advance가 되는 겁니다. 미리. 그 다음에 siev는 뭐요? take의 개념이죠. 머릿속으로 잡으면 바로 생각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anticipation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미래의 일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대하다, 예상하다가 되는 겁니다. 동의어로는 expect이라는 표현과 look forward라는 표현이 있죠. 두 번째입니다. 미래에 할 것을 미리 생각해서 뭔가를 할 거라고 정하는 개념이죠. 뭐를 하겠다라고 정하는 개념이죠. 이게 뭐뭐 할 예정이다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27번째 단어요. emancip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노예를 해방시킨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라는 접두는 바로 x에서 x가 생략된 형태를 의미하는 말이죠. x는 뭐요? out입니다. 뭔가를 빼내다, 벗어나게 하는 개념이 돼요. 그래, 이 man이라는 단어는 바로 손이란, hand, 손에서 나온 표현이죠. 매니큐어이 뭐요? 손이나 손톱을 관리한다는 얘기고요. manicure이라는 표현이 바로 손을 묶는 수갑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siev는 뭐요? take의 개념이 되겠죠. ait은 바로 동사 전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뭐냐면 노예의 손을 잡고 있는, 채우고 있는 수갑으로부터 out, 벗어나게 하는 개념이 되죠. 해방시키다가 됩니다. 동의어로는 set free 또는 liberate라는 표현과 release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28번째 단어요. occupy라는 단어의 5가지 의미를 여기서 학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OC라는 접두어는 바로 옵이에요. 그냥 이거를 업 이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의미가 강조예요, 강조.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업이라는 단어가 이제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업의 1차적인 의미는 위로 올라가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go up 그럼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give up이라는 표현 아시죠? give up. give up이 뭐예요? 포기하는 개념이죠. 이때 up은 올라가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준 거예요. 다 줘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가 뭡니까? 포기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occupy의 기본적인 의미는 take up의 의미죠. 어떤 자리나 장소나 지역을 완전히 잡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차지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1차적인 의미가 차지하다, 점유하다가 되는 겁니다. take up이죠. 두 번째입니다. 누구누구의 시간을 차지하다가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적군 지역을 차지하면 뭐요? 그 지역을 점령하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네 번째면 어떤 사무실이나 집 등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뭐요? 사무실 등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집에 거주하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의미죠. 공직을 차지하면 뭐가 돼요? 공직을 맡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occupy라는 표현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차지하다, 점유하다. 누구누구의 시간을 차지하다 또는 점령하다 또는 사용하다, 집에 거주하다, 공직을 차지하다, 공직을 맡다가 되는 겁니다. 29번째 단어요. pre-occupy의 두 가지 의미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pre라는 접두어는 뭐다? before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뭐뭐보다 먼저의 개념이에요. 뭐뭐보다 먼저 또는 강조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pre-occupy에서 이 occupy라는 표현은 뭐예요? take up, 차지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첫 번째 의미는 뭐뭐보다 먼저 차지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선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본 의미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게 하는 개념이에요. 완전히 이때는 강조가 되는 겁니다. 비유적인 의미가 되는데 누구누구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게 한다는 얘기는 온통 뭐뭐만을 생각하게 한다는 얘기죠. 온통 뭐뭐만을 생각하게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요? 몰두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re-occupy라는 표현이 문맥에서 몰두하다 의미로 활용될 때는 pre-occupy oneself with라는 표현을 쓰고요. 수동태 표현으로 be preoccupied with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30번째 단어죠. recuperate라는 단어죠. recuperate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re라는 접두어는 바로 백의 의미죠. 도로 또는 again, 다시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cup이라는 표현은 바로 take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이 나빠졌다는 얘기죠. 잃었던 건강을 다시 잡는다가 뭐가 돼요? 바로 회복하다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recover라는 표현을 더 먼저 공부했을 겁니다. 두 번째 의미죠.
다시 찾는 거예요. 도로 찾다, 되찾다, 만회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recoup 또는 recovery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암기법이에요. 두 번째 암기법. 이 re라는 단어를 back, 도로, 되돌린다는 얘기죠. 컵은 그냥 컵으로 암기하셔도 돼요. 잃어버린 컵을 되찾다. 이렇게 암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되찾다, 만회하다, recoup, recovery 되죠.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다, 회복하다, recover가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준보의 영단어입니다. 결코,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준보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